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 많으시죠? 저도 보일러 기사 생활 2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방문했지만 매년 겨울이면 난방비 폭탄 때문에 한숨 쉬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는 난방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난방비 절약 꿀팁을 대방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난방비가 정말 반값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니, 거짓말 같다고요?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해 생활비 절약 꿀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자. 그럼 지금부터 난방비 폭탄을 피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 비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일러 기사 박기훈이 직접 알려주는 특급 노하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보일러를 사용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난방비가 많이 나올까? 혹은 옆집은 난방비가 적게 나온다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고민 정말 많이들 하실 겁니다. 사실 난방비 절약의 핵심은 아주 작은 습관과 올바른 보일러 설정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일러를 껐다 켰다 반복하면 절약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오히려 난방비를 더 나오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일러는 한번 차가워진 집을 다시 데울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풍이 심해서 실내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온도를 올리는 데 드는 에너지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짧은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끄기보다는 온도를 조금 낮추거나 예약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한 달 난방비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일러 종류별 절약 팁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집 보일러가 어떤 종류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실 텐데요. 가스 보일러는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온도가 인체에 가장 쾌적하고 에너지 소비도 가장 적은 구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높게 설정하면 가스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25도로 설정했을 때와 20도로 설정했을 때의 가스 소비량은 체감상 훨씬 더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잠시 외출할 때는 실내 온도를 평소보다 12도 정도만 낮춰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도로 유지했다면 18도로 낮추는 식이죠. 36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에는 외출 모드보다는 이렇게 온도를 낮추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외출 모드는 집이 완전히 식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3일 이상 집을 비울 때는 외출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짧은 외출에는 외출 모드가 오히려 난방비를 더 쓰게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보일러가 최소한의 온도만 유지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다시 온도를 올리려면 처음부터 작동해야 하거든요. 만약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짧게 여러 번 켜기보다는 장시간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 보일러는 예열 시간이 길고 한번 가동될 때 소모되는 연료량이 많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연료 소비를 증가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노즐과 필터를 청소해서 보일러 효율을 높여주세요. 노즐에 불순물이 끼면 연소 효율이 떨어져서 기름을 낭비하게 됩니다. 배관에 보온재를 감싸는 것도 난방 효율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외부에 노출된 배관이나 지하실 배관 등은 보온재가 필수입니다. 단열이 잘 될수록 난방비는 줄어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보온재가 오래되거나 손상되었다면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은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에 자칫하면 난방비 폭탄을 맞기 쉬운 보일러 종류이기도 하죠. 온도를 한 번에 높이기보다는 천천히 올리는 것이 좋고요. 야간 전기요금 시간대를 활용해서 난방하는 것이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심야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보일러의 경우 이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이나 패널 히터 같은 보조 난방 기구와 함께 사용해서 보일러 온도를 조금 낮춰주면 좋습니다. 거실이나 주 생활 공간은 보일러로 기본 난방을 하고 잠을 자는 침실은 전기장판 등으로 보조 난방을 하는 식으로 조합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화재에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역 난방을 사용하시는 세대라면 세대 조절기를 21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역 난방은 중앙에서 공급되는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다른 집들의 난방 효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내부의 열량계가 불필요하게 높은 온도로 인해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한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커튼이나 문풍지를 설치해서 단열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두꺼운 암막 커튼은 낮 동안 햇빛을 가려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주고 밤에는 외부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각 방의 밸브를 조절해서 난방수가 잘 흐르도록 최적화하는 것도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 쓰는 방의 밸브를 완전히 잠그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만 열어두거나 열림 정도를 조절해서 난방수의 흐름을 균등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특정 방만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일러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절약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창문 틈새에 문풍지를 붙이고 두꺼운 커튼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23도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찬 공기를 막아주고 실내에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거죠. 작은 틈새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작은 틈새들로 많은 열이 빠져나간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열 손실이 창문과 문 틈새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카펫이나 러그를 깔아두면 냉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고 실내 온도를 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란다 확장형, 거실이나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상당합니다. 이때 러그나 카펫은 보온 효과뿐만 아니라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습니다. 발이 닿는 부분이 따뜻하면 체감 온도도 훨씬 높아지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실내 습도입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건조한 공기는 피부와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가습기를 틀어서 적정 습도를 유지해보세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면 열전도율이 높아져서 체감 온도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같은 20도라도 습도가 낮은 20도와 습도가 적정한 20도는 체감 온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는 물이 공기보다 열을 더 잘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필터와 열교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먼지가 쌓이면 보일러 효율이 떨어져서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먼지가 쌓이면 연비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보일러가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따뜻하게 집을 데워줍니다. 보통 보일러 필터는 보일러 본체 하단에 위치하며 가정에서도 쉽게 분리하여 청소할 수 있습니다. 매년 겨울철 난방 시작 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잘못 알려진 절약법 때문에 오히려 난방비를 낭비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출 모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짧은 외출 시에도 무조건 외출 모드를 누르시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외출 모드는 3일 이상 장시간 집을 비울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 휴가로 며칠 집을 비울 때 혹은 출장으로 일주일 이상 자리를 비울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짧은 외출 시에는 외출 모드 대신 실내 온도를 23도 낮게 설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외출 모드는 보일러가 얼지 않도록 최저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이라 보통 8도에서 1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 온도는 집이 얼지 않게 할 뿐이지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냉골이 된 집을 데우려면 처음부터 높은 온도로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므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는 마치 꺼진 불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비어있는 시간 동안 줄어든 난방비보다 다시 데우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돌 모드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온돌 모드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난방비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돌 모드는 바닥 난방 수위,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에서는 계속 바닥만 데우느라 연료를 많이 소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의 단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온돌 모드만 사용한다면 바닥은 뜨거운데 공기는 여전히 차가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1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일러를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오히려 보일러에 무리를 주고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보일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점은 처음 가동할 때와 설정 온도를 급격히 올릴 때입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들쑥날쑥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금도 꼭 활용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해당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이 역할도 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AI 스마트 보일러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각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0% 이상 높아서 장기적으로 난방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런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새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절약 방법입니다. 효율이 좋은 보일러가 난방비를 절약해줍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이득입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는 꿀팁들입니다. 온수 온도는 중50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너무 뜨겁게 설정하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많고 찬물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아 낭비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 60도로 설정해 놓고 샤워할 때 찬물을 섞어 쓴다면 보일러는 60도까지 물을 데우기 위해 가스를 사용했지만 우리는 그 열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적정 온도는 40도에서 43도 정도입니다. 겨울철엔 42도, 봄가을엔 38도, 여름엔 35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온도만 지켜도 온수 사용으로 인한 난방비,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습기를 함께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면 열전도율이 높아져서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체감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조한 공기는 같은 온도라도 더 춥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보일러 필터 청소와 배관 점검도 잊지 마세요. 보일러의 수명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효율을 높여 난방비를 절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보일러 배관 내부에 녹물이나 이물질이 쌓이면 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심하면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건강관리 팁인데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 같은 실내 운동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추위를 덜 타게 되고 보일러 설정, 온도를 조금 낮춰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최고의 난방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를 12도 낮춰서 주무세요. 수면 중에는 온도가 조금 낮아도 불편함을 덜 느끼고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더운 환경에서는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창문에 단열 필름이나 뽁뽁이를 붙이는 것도 단열 효과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뽁뽁이는 설치가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단열재입니다. 유리창에 직접 부착하여 외부 냉기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도한 난방비 절약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내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혈압이 상승할 위험이 있고 추위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혈당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지병이 있는 분들은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난방비 몇 푼 아끼려다가 병원비가 더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난방비도 절약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일러 설정,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난방비 절약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겨울 난방비 폭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